워크북 44페이지인데 10번 같은 경우에 해가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를 만족시킨다는 건 뭐냐면 연립방정식에서는 당연하게도 연립방정식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 개로는 해가 나올 수 있어 없어? 해가 나올 수가 없어서 무조건 두 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가 이제 목표가 될 거고 근데 멀쩡한 게 아니라 문자 3개 있잖아. 문자 3개 있으면 보통 식도 3개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이런 못 풀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밑에?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2를 만족시킨다. 자, 이런 연립방정식 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멀쩡한 것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얘도 만족시키고요. 다 만족시킨대. 3개가 다 된대. 그 사실 식이 몇 개라는 거야 지금? 이어서 3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뭐 해주시면 돼? 이렇게 2개 풀어주시면 그냥 끝이야. 알겠지? 2개 풀어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만족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자, 잘 들어야 돼. 혹시나 만약에 요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해가 만족한다라는 뜻을 가졌을 때 요런 의미들을 아셔야 돼. 해가 뭐냐면 해가 x랑 y 값이야. x랑 y 값들이 어디에 있어? 여기 시계도 만족하고요. 여기 시계도 만족하고 여기 시계도 만족해. 만족한다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대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 봤을 때 영어나 국어처럼 어떤 의미를 조금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게 뭐야? 대입할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입하라는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x, y가 대입할 때 그 모양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 2개 하면 돼. 왜냐 해가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알겠지? 그래서 해가 만족한다라는 거 해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2개 뭐 해주면 돼? 풀면 돼요. 그래서 5x 플러스 3y는 6이고요.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요? 지금 가감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될까? 저는 2개 곱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3만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6이고요 5x 플러스 3y는 이거 그대로 냅둬서 그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7x는 마이너스 42가 나오면서 x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요 x가 마이너스 6이 나오면 2항에서 풀면 되겠지 그치? 2항에서 풀면 y는 뭐 12? 12 정도 나오나?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줘? 내가 가감법으로 지금 풀어준 거잖아. x가 마이너스 6이고 y가 10인 거.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여기다가 대입만 시켜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럼 대입해서 3x 플러스 y가 a래요. 뭐 해주면 돼? a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자, 여기 끝이죠? 그래서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만족한다 이런 거 성립한다 이런 거 다 이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10번 문제죠? 10번 문제고 12번 문제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 먼저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할게. 좀 기다렸다 시작할까? y 값은 뭐 앞에 오고 싶어? 나 앞에 오고 싶어만 그런 줄. 자, 해도 될까요? 기다려드릴게요. 제가 전기세 그 보일러를 좀 많이 틀었거든 2월달에. 집에만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틀어놓고 깜빡하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된 일이 번. 그 작은 방에 보일러 값이 진짜 나 잘못 나온 줄 알았잖아. 공이 더 붙었어. 몇 개나 붙었어요? 한 개 더 붙었겠지 한 개. 야 2개 붙으면 말이 안 되는. 원래 한 3만 원 나왔던 것 같은데. 30만 원? 와. 아니 30만 원까지는 아니고 15만 원인가?
A 근데 그게 근데 너네처럼 큰 집이 아니야. 여러 명이 사는 집이 평수가 아니야. 얼마예요? 평수가 여기보다 작아. 에? 여기보다 작은데 살 수 왜 있어요? 살 수 있냐고? 우리 아빠 자취방도 나 지금 여기보다 작긴 해. 나한테 그렇게 우리 아빠 자취방은 거기에서 우유 살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두 명이 깜짝 놀랐다. 자, 갈게요. y 값이 x 값의 몇 배? 3배다. 여기는 딴 거 안 나왔죠? 여기 똑같이 문자 한 개 나왔고 여기도 문자 한 개 나왔는데 여기 당연히 못 풀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문제 한 개 더 봐야 돼. 더 봐서 보니까 y 값이 x 값의 3배래. y 값이 x 값의 3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y는 3x라는 뜻이죠? 네, 요거는 모르면 안 되겠지? 사실 여기 국어적인 문제니까 y가 더 큰 거잖아요, 그쵸? y 값이 x 값 3배. 문장 그대로 쭉 써주면 돼. y 값을 이렇게. 그냥 뭐 해주면 돼요? 대입법 쓰면 좀 편하지 않을까? 굳이 막 이걸 또 넘겨가지고 3x-y는 0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다 y는 3x를 집어넣는 대입법이 좀 더 간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대입법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x-3x는 얼마야? 2가 될 거고 x가 얼마다?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y는 얼마야? 6이 나오게 되겠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여기다가 3x 집어넣은 거죠? 예, 간단하게. 그러면 x는 2가 나올 거고 y는 6이 나와. 근데 여기 또 상수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또 여기를 대입을 해줘야지 성립을 하겠지. 왜? 이 세 개의 해가 다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대입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30은 얼마가 나와요? 36이 나오면서 a는 3이 되겠지. 그치? 요런 문제. 그럼 지금 보시면 10번과 12번의 유형이 어때요? 거의 같아요. 그쵸? 한 개는 나왔고 한 개는 안 나왔고 요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잠시만 전화 줘.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별일 없으면 16번 볼게요. 16번도 한번 볼게요. 16번도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이거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x 플러스 9y 플러스 9y는 1이고요.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식이 있는데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1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치? y는 맞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y의 개수를 잘못 보고 x의 개수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1을 얻었다는 내용은 자, 5x가 뭘로 바뀐 거야? 뭔지 모르는 문자로 바뀐 거지? 네모 x 플러스 9y는 1과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을 보고 이제 풀었더니 x가 얼마가 나온 거야? 요 식에서 x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y는 얼마 나올까요? 잘못된 식에서 풀었던 y는 어떻게 나오지? 여기의 값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의 값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y값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된 식에다가 완벽한 식에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입하게 되면 y값이 얼마 나와요? 1이 나올 거다. 그럼 y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얼마라는 뜻이야? 1이라는 뜻이야. 어디서? 여기서. 그럼 잘못된 x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해서? 대입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대입할 때 성립하기로 지금 만든 거니까요. 여기도 대입을 똑같이 하게 되면 풀 수가 있겠지. 멀쩡한 거에다 대입해서 x값과 y값도 만들고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 네모 플러스 9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4가 될 수가 있겠죠? 뭘 잘못 본 거야? 5를 4로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구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서 다 마무리 되셨으면 정리하시고요.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88페이지인가요? 네, 88페이지 필게요. 자,
자, 88페이지 보세요. 연립방 정식의 활용이에요. 자, 연립방 정식의 활용인데 저는 이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앞에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 특히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냐면 딱 부등식 활용까지야. 그러니까 부등식 그 활용 애매한 그 앞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부등식 활용이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 근데 웬만하면 부등식 활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등식까지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부등식 활용,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활용, 1차 함수, 1차 함수 활용이 나와. 그러니까 활용이 몇 가지? 세 가지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부등식 활용을 할 때 연립방정식 활용처럼 하면 못 풀어 얘들아. 알겠지? 부등식은 연립방정식처럼 하면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내가 부등식 활용이 좀 잘 되어 있으면 방정식을 또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계약했으니까 딱 해가지고 연립방정 활용 열심히 했어. 부등식에 써먹었어. 안 써먹어지겠지. 왜냐면 식이 두 개니까. 그래서 안 돼요. 자, 일단은 왜 틀린지부터 한번 봅시다. 30페이지에 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미지수 정하기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굳이 알지는 말고요. 뭐 해주시면 되냐면 1-1번 같은 경우 해볼게. 1-1번에 보면 합이 18이고요. 차가 14인 두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요런 거는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는 게 문자가 두 개 있어. 요런 경우에 쓰기 편하겠죠. 왜? 하나를 x로 놓고 다른 걸 하나를 y로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합이 28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28. 그 다음에 차가 얼마라고 했어? 14라고 했어. 요게 1-1번 문제야. 요런 경우 얼마나 편해? 연립방정식으로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뭐 해주면 돼요? 문자 두 개 있다고 했으니까 가감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 끝이지, 그치? 그럼 둘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x는 42가 되면서 항수는 얼마야? 21이 되고 나머지 수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7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뭐 검사해봐도 둘이 더해도 28, 둘이 빼도 14 나와 안 나와?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푸는 경우를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이라고 해요. 근데 요런 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중요한 게 1-2번이나 1-3번은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쓰게 되면 연립방정식이 그냥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차 방정식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2번이 1-3번을 식 쓰는 데부터 막혀. 그게 가장 문제야 얘들아. 알겠지? 이거 잘 들어야 돼. 1-2번이랑 1-3번은 뭐라고? 1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다고 애초에.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x, y를 남발하는 게 여러분들 문제야. 왜냐면 특히 못하면 못할수록 더 그런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는 애를 x로 놓고 그 다음 애를 무조건 y로 놓는 습관이 잡혀버린 거야. 연립방정식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럼 문제가 생겨. 왜 1차 방정식에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식 세우는 법을 아예 까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에다 식을 못 세워.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자, 어떤 수의 합이 26이고요.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4만큼 작을 때. 자, 이거 1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 자, 1차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 1차 방정식을 쓰시는 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쓰는 거야. 연립 1차 방정식을. 알겠지?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이때 두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다음 수를 구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수를 구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큰 수를 1차 방정식인 경우는 어떻게 나와? 큰 수를 x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작은 수는 어떻게 되니? 문자 한 개여야 돼요? y 안 돼요? 그럼 작은 수는 얼마가 될까 얘들아? 작은 수. 응? 저런. 26 마이너스 그쵸, 26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거 빌더. 자, 두 수의 합이 26이라고 나왔어. 혹은 밑에 봐봐. 밑에서 1500에 금액이 8,700원 나왔어. 알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합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 문자 한 개로 통일할 수 있니 없니? 통일할 수가 있어요. 한 개는 x고요. 다른 한 개는 얼마야? 합이 26이니까 26 마이너스 x. 전체에서 x개를 뺀 거랑 똑같아. 알겠지? 그럼 만약에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4만큼 작다라는 건 얘 2배보다 4만큼 작다 이렇게 쓰면 끝이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뭐야?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없어? 1차 방정식을 완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풀어보게 되면 52-2x 4니까요 3x는 얼마가 나와? 48. x 얼마 나와요? x 16 나오고요. 작은 수 10 나와요. 요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야. 1차 방정식을 쓰게 되면 요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알고 있어.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을 한번 보자. 연립 1차 방정식의 차이는 뭐예요? 문자 몇 개야? 2개니까 식도 당연히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은 큰 수랑 작은 수의 문자를 구별하는 거야. 자, 그러면 큰 수랑 작은 수의 합이 뭐라고 했어? 지금 2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봐봐. 작은 수가 y라고 하면 얘를 이항하면 어때? 한 문자로 통일 가능하지. 약간 대입법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큰 수랑 큰 수는 작은 수의 2배보다 4만큼 작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식은 몇 개야? 요거 좀 지워보면 2개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좀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얘가 더 쉽지 않나요? 네, 쉽긴 한데 부등식 쓸 때는 요게 안 먹힌다고요. 왜냐면 문자 2개인 부등식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봤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x는 대입법 하면 되겠지? 대입법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서 y는 10이 나올 거고요. x가 여기다 대입해서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건 좀 더 편하겠지, 그치? 선생님, 네. 그럼 문자 2개인 부등식도 있긴 있나요? 네. 근데 문자가 2개는 안 써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립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건 없다. 대신 2차 부등식은 있습니다. 2차 부등식. 자, 1-1은 이해되셨나요? 지금 뭔 차이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개념이랑 여기 개념이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 여기다가 26-x를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이랑 그냥 1차 방정식의 차이는 되게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고 x, y 남발하시면서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실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막히면 y를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문자가 없어지게끔 하나로 통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식일수록.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1-3번도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카드 쓰던데? 어린애들도? 저 때는 이제 현금, 여러분도 어릴 때 현금 쓰지 않았어요? 안 썼어요? 안 갔었는데. 아 그래? 저 옛날에 그 막걸리 심부름 가고 막 그랬는데. 예? 죄송해요. 자, 막걸리도 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500원인 빵 한 개에 700원이 우유를 합해서 9개를 샀대. 자, 그러면 뭐야? 둘 다 빵과 우유가 합해서 산 거니까 9개를 산 거잖아. 그럼 빵을 만약에 산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우유 산 걸 뭘로 놓으면 돼? 9-x로 놔도 되고, 혹은 빵을 x로 놓으면 우유를 이제 y라고 놔도 되는 거지. 요거는 방법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2개씩 써주냐면 제가 여기서 문제가 쉬운 것들 있잖아. 1차 방정식이 쉬운 것들은 1차 방정식으로 그냥 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돼? 빵이 몇 개야? 1,500원. 우유가 700원이니까 합쳐서 얼마 나왔대? 8,700원 나왔대요. 그러면 1,500원인 x랑 700원인 우유를 합쳤더니 8,700원이 나왔다는 노식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 연립방정식의 식은 x 플러스 y는 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5x 1500x 플러스 700y는 8,700원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풀어주셔도 되고 여기 풀어주셔도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 활용을 볼 거니까 요거는 식 정도만 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00단위를 일단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x 플러스 7y는 87 하나랑 여기 7배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얼마야 여기? 38? 맞나? 38 아닌가? 38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빼면 얼마야? 7, 왜 38이야? 7, 9인데 63이죠? 죄송합니다. 24 할 것 같고요. 여기 8x가 나오겠죠? 그래서 x 몇 개? x는 3개가 나올 거고 y 몇 개? 6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풀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산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굳이 모든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써도 되겠지만 굳이 안 써서 1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굳이 상관없다는 얘기야. 특히 여러분들 서술형 나와요? 학교 안 나오지? 고등학교도 서술형이 지금 없어요. 고등학교도 서술형이 없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쓰든 1차 방정식을 쓰든 무슨 상관이지? 너네 원하는 대로 쓰면 돼. 알겠지? 원하는 대로 쓰세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기초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활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속도거리, 원가, 정가 이런 것도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속도거리가 1차 부등식이랑 너무 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이 볼 거야. 알겠지? 원가, 정가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는 이유는 x와 이렇게 구분할 정도까지 아니라서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 거리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봅시다. 89페이지. 제가 89페이지 2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만 체크할게요. 2번 7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을 쓸 수가 사실 있어요. 왜냐면 안 한 게 아니거든. 이미 1차 방정식에서도 했고요. 부등식에서도 얼추 식을 세웠으니까 뭐 이상인 것만 부등식을 세웠지 는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더 쉬워. 알겠지? 1차 부등식을 써도 되니까 2번과 7번은 무조건 식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식을 지금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비교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틀렸네 하고 지우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적어보는 걸로. 좋든 싫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적어봅시다. 식도 다 세웠으면 만약에 자유식 다 세웠어요. 그럼 풀어도 보세요. 연립방정식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방정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해도 되니까 한번 쭉 보고요. 저는 무조건 두 가지 할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두 가지 할 거고요. 만약 식 쓸 공간이 없으면, 제 거 쓸 공간이 없으면 무조건 제 거 우선으로 적어주세요.
풀다 보내고 있어. 이건 모르겠으면 끝에 놔줘야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더 시간 드릴까요? 시간 좀 드릴까요? 없으면 할게요. 시간 더 줄까? 괜찮아? 자, 그럼 할게.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두 자리 단수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언제부터 했죠? 1차 방정식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괜찮을 거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x, y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1차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알겠지? 1차 방정식 상관없는데 여기는 봐봐. 2번 문제는 무조건 연립방정식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라서 조금 아쉽네. 왜냐면 1차 방정식으로 사용하려면 두 수의, 그러니까 각 자릿수의 합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각 자릿수의 합이라는 게 없으면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가 없어. 1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1의 자릿수와 그리고 10의 자리를 각각 채워놔야겠지. 어떤 걸로? 문자로 채워넣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의 자리를 뭐 y로 할까요? 10의 자리를 x로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릿수입니다, 얘들아. 자릿수이기 때문에 x랑 y로 채워넣으시고요. 그럼 실제 수는 어떻게 돼요? 자릿수 예를 들어서 12라고 한번 해볼게. 1, 2가 각각 자릿수인데 1이 그냥 xy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 두 자리 자연수입니까? 아니겠죠? 뭐라고 쓰셔야 돼요? 10의 자리 무조건 10배를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10x 플러스 y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식에 10배가 곱해졌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얼추 맞아. 알겠지? 난 요거 보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두 자리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릿수는 10x 플러스 y겠죠? 그죠? 전에 질문하지 않았나? 그치? 그죠? 질문했었죠?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라는 거니까 뭐 해주는데 10배라고 꼭 해줘야 돼. 자리 숫자랑 얘들 실제 숫자는 엄연히 달라. 얘들 이거 135라고 하면 여기 135야. 그럼 여기 실제 수가 1, 자릿수는 1이잖아. 근데 실제 수는 얼마야? 100이야,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 자릿수 얼마야? 3이지만 실제 수는 얼마야? 30이에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 1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로 표현한다고. 지금 요 표현이 요대로 들어가 있는 거 알겠죠? 10의 자리는 뭐해? 무조건 10을 곱하면 돼. 그럼 만약에 두 수가 바뀌었대. 요런 것도 두 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 10의 자리가 y가 될 거고 1의 자리가 x가 될 거잖아. 그치? 반대로 뭐 쓰면 돼? 10y 플러스 x라고 쓰면 돼요. 그럼 여기 문제 한번 볼게. 자,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의 2배보다 1만큼 작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해볼게요. 10의 첫 번째 식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의 2배보다 1만큼 작고 자 10의 자리 숫자 x는 2y-1이래요. 알겠죠? 요거까지 첫 번째 식 쓰면 좋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실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라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처음 수보다 얼만큼 크대? 18만큼 작다라고 해서 처음 수보다 어때? 18만큼 작대. 그럼 여기가 18을 더해야지만 이제 처음 수가 되겠죠, 여기?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라는 얘기는 그럼 만약에 내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처음 수 누구야? 얘야. 여기다 마이너스 18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8 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야, 얘들아? 10배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10배. 왜? 자릿수가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10배 해주는 거야. 100의 자리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을 곱해줘야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식이 몇 개가 생긴다, 지금? 2가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풀어주는 게 이제 문제 끝이에요. 식을 일단 적어보시고요. 식을 적으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으면 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x는 2y-1이고요. 밑에 전개하게 되면 이항하면 9x-9y는 18. 즉 9로 나눠주게 되면 x-y는 2라는 식이 나올 거야. 만약에 이것도 x는 대입법을 쓰셔도 되는데 나 그거 싫어. 그럼 뭐 해주면 돼? x-2y는 마이너스 1 이런 것처럼 뭐 해주시면 돼요? 연립 방정식처럼 이항해서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감법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가장 편하겠지. 빼주면 이렇게 나오면서 y는 얼마 나와요? y는 3 나오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5가 나오게 되겠다. 그럼 실제 처음 자연수는 얼마가 돼요? 53이라는 숫자가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두 자리 자연수 실제 수라고 하는 건 10x 플러스 y가 맞다. 근데 매번 틀리세요. 매번 틀리시고요. 바꾼 수도 틀리고요. 알겠죠? 바꾼 수는 어떻게 하면 돼? 10y 플러스 x야. 10을 곱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항상 곱해주지 않고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표를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별표 치라는 건 그냥 별표를 그냥 그리는 여러분 시간들이 아니고요. 한 번 더 보라는 소리예요. 꼭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틀릴 만한 것만 좀 했으니까 되셨나요? 괜찮습니까? 괜찮니? 자 그럼 7번도 해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 나이에 관한 문제인데 나이에 관한 문제도 계속 좀 틀리는 경향이 좀 있죠? 나이에 관한 문제는 근데 이게 조금 생각을 좀 하기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나이에 관한 문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한 살 더 먹지 않을까? 지금 너만 먹고 안 먹는 사람들이 존재하니? 없잖아. 저도 한 살 먹었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도 한 살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27살이고 현재로 15년 뒤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만약에 1차 방정식으로 보게 된다면 연립 방정식 먼저 볼게. 어머니의 나이와 딸의 나이를 빼게 되면 얼마래? 27살이래. 알겠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보게 된다면 어머니 나이를 만약에 x로 하면 딸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딸의 나이는 얼마일까? 27-x가 되면 안 되고 x-27이 돼야 돼. 알겠지? 왜냐면 차가 27인 거니까 딸의 나이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헷갈리기 때문에 딸의 나이를 보통 그러면 x라고 하는 편이야. 알겠지? x라고 하면 어머니 나이는 얼마이니? x 플러스 27일 경우가 가장 크겠죠. 그쵸?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럼 만약에 딸의 나이를 x로 놓으면 2항에서 보시면 되겠죠? x가 2항 되면 어머니의 나이는
27 플러스 x가 나오니까 2항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1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자, 15년 뒤에는 어머니 나이와 딸의 나이가 15년 뒤라고 했어. 그러면 엄마도 몇 살 먹은 거야? 15살을 더 먹고요. 딸도 몇 살 더 먹었어요? 15살 더 먹었어야 되지, 그치? 당연히 올라야 되는 숫자 양쪽 다. 근데 그게 어때? 2배가 된다고 할 때, 야, 어머니의 2배가 돼야지 딸의 나이랑 같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지금 2배 되면 몇 살이야 니네? 못 따라잡잖아. 니네가 2배 되는 게 맞지 않아?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편할 수가 있다. x 플러스 42는 2x 플러스 30이기 때문에요. 양쪽에 넘겨주시면 x는 얼마냐면 12가 나와요. 몇 살? 12살. 딸의 나이가 12살이고요. 어머니 나이가 39살이 되겠죠. 그쵸? 보통 이때는 주인공과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현재 딸의 나이가 12살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1차 방정식의 풀이고요. 우리가 요거 말고도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연립 1차도 생각을 해야겠지?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그냥 뭐 하면 돼? 어머니의 나이를 여기 좀 통일감 있게 어머니 나이를 y로 놓을게요. 그리고 딸의 나이를 얼마로 놓을까요? 딸의 나이 x로 한번 줄게요. 그럼 둘이 뺐을 때 27이라고 했으니까 y-x는 얼마야? 27이라고 좀 쓸게요. 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15살 먹었어. 엄마는 딸이든 15살 먹은 거야. 그럼 y 플러스 1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뭐야? x 플러스 15가 당연히 나오겠지? 거기다 2배 해줘야, 딸의 2배를 해줘야겠죠? 딸의 2배 할 거면 당연히 괄호치고 2배를 해줘야 돼. 15살 먹은 뒤에 2배를 할 거니까 얘들아. 괄호치고 2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y 플러스 15는 2x 플러스 30.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5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여기 식은 뭐야? 아, 여기 첫 번째 식이 아니라 두 번째 식이군요. 이렇게 2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대입법 쓰셔도 되고요. 대입법이 가장 편하겠죠? 대입법 쓰시면 y에다 2x 플러스 15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2x 플러스 15를 집어넣으시고 빼기 x가 27이다. x는 10이 나오겠죠 바로? x는 10이 나올 거고요. y 값은 어때요? 더하면 될 거니까 39 나오겠네. 지금 딸의 나이만 볼 거기 때문에 x가 12살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그치?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자면 나이 같은 경우에 15살을 먹었으니까 먹은 건 무조건 뭐 해줘야 돼? 가운데다가 어머니의 나이 더하기 15, 딸의 나이 더하기 15.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나이 더하기 15, 딸의 나이 더하기 15. 꼭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릿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10의 자리는 무조건 뭘 붙인다? 10을 붙인다. 안 붙이면 풀 수가 없다. 실제 수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들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아까 설명했던 거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비율만 한번 볼게요. 미안해 넘어가서 잠깐